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기입니다. 증평의 한 교회에서 오늘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산발적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사의 성추행을 폭로한 여성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원도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전공학부와 대수술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직업군인 양성과정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구가 3만여 명에 불과한 증평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일가족 4명과 요양보호사 부부 등 이틀 새 26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는데 같은 교회 신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에서도 기업체와 어학원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 사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24명뿐이었던 증평군. 시작은 증평의 한 교회에 다니는 20대 남매와 부모였습니다. 20대인 막내가 어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누나와 부모까지 일가족 4명이 모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누나와 어머니는 교회 건물에서 찻집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기차로 충주를 오가는 직장인인데 이들 모두 지난 주말부터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걸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날 청주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부부가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였고 검사해봤더니 역시 양성이었습니다. 이 부부도 해당 교회 신도였습니다. 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접촉자 46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명이 추가로 더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좀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절대 하지 마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서도 새로운 감염고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제 40대 직원이 확진된 청주의 한 에너지 제품 생산 기업에서 해당 환자의 가족 1명과 40, 50대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식당 등지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을 우려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 다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2명이 잇따라 확진됐는데 이들은 같은 어학원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어학원 20대 직원도 감염됐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SK호크스 핸드볼 선수단 관련 환자도 20대 1명이 늘어 도내 20명이 됐고 경기도에서도 선수 가족 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30명 넘는 환자가 쏟아지면서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2,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감염고리가 속출하면서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의 한 민간 경비 교육업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법원도 1, 2심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모 직능협회에서 격리로 일했던 30대 여성은 지난 2017년 상사였던 60대 남성에게 불편한 제안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남자 직원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얼굴이라도 한 번만 제발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얼굴만 보고 오자 하고는 갔어요. 갔는데 직원들을 다 퇴근을 시키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저녁을 사주겠다고. 저녁 약속에 동석하라고 요구해 거절했더니 이번엔 월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급여 얼마나 받지? 이 정도는 솔직히 더 받아야 되지 않아? 내가 다음 이사할 때 이걸 말해주겠다. 사료금도 이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겠다. 불편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탑승한 승용차 안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부드럽다, 애기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주물주물 하더라고요.
영덕까지 바다를 보러 가자는 등 그런 얘기를 하고 손을 이렇게 빼버리고 이제 도망치듯이 이렇게 내렸어요.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네가 운전을 하면서 술이 나니까 배트맨 했을 때 손을 das어요. 뭐 급여를 올려준다? 그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거는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맞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상사가 직능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피해 여성은 해고됐습니다. 사무실 대화를 녹취하고 회계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고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했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재판부에 내려면 법적인 장치를 해갖고 내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고 나갔던 겁니다. 피해 여성이 해고 무효 소송으로 맞서자 협회 측은 횡령으로 여성을 고소하며 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제 누명이 빨리 벗어지고 당당하게 다시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2차 피해로 고통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산업 인력 양성이 목적인 특성화 고등학교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률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일선 학교들도 고용 시장의 변화와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애 기자입니다. 청년 농부 양성을 내세워 높은 신입생 지원율을 기록했던 특성화 고등학교. 올해는 신입생 80명을 뽑으려 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추가 모집에서도 학생을 채우지 못해 올해 첫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고등학교 정원 대비 중학교 졸업 인원이 적으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학생들이 와야 되죠. 근데 이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는 아이들은 오기가 어렵죠. 충북 직업계고 26곳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모두 7곳. 2년 전보다 모집 정원은 500명 이상 줄었지만 미달 학교 수는 2곳 더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취업률 하락.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은 52.7%. 1년 전보다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취업이 목적인 특성화고가 취업률이 낮다 보니 학생들의 외면을 받는 겁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신입생 모집난에 특성화고도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30명이 미달한 증평 공고도 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졸업만 하면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 군 특성화 과정을 충북 최초로 개설하고 본격적인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군인이 하고 싶기는 했는데 마침 또 학교 다니다가 이 과정이 생겨가지고 운이 좋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접 지역 학생 유치를 위해 기숙사를 새로 짓고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드론이나 중장비 운용학과도 신설합니다. 산업 현장에 많은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가지고 또 우리 학교도 또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고 시절 학생 유치에 애를 먹었던 청주 IT과학고는 교명을 바꾸면서 올해엔 정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모바일 앱과 프로그램 개발을 배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소프트웨어 학과는 학급을 더 늘렸습니다. 공부를 하면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다고 인식이 많이 있는데 과학고라고 바꾸면서 뭔가 학교가 인식이 더 좋아지고 내년에는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컴퓨터 디자인 학과와 AI 관련 학과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취업과 진학이 잘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명도 바꾸고 학과 개편도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달라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특성화고가 생존을 위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누렁이라고 불렀던 우리 한우는 영농철 큰 일꾼이었죠. 일만 도운 게 아니라 함께 놀기도 했던 원조 반려동물이었습니다. 요즘은 사라진 그때 농촌마을 풍경 속으로 라떼 뉴스 청규화 카메라 기자가 안내합니다.
어제 충주 알림택지 개발 지구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해 전 도의원이 양심을 걸고 투기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도 접수된 투서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도의원은 알림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모두 공직자 신분이 아닌 18년 전에 매입했고 알림지구에 심은 묘목은 개발구역 경계 밖이라 보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경제자유구역 또한 개발지구 결정보다 한참 앞서 주유소 운영을 위해 사들인 것이라고 투기나 보상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과 세명대 상생 캠퍼스 기공식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한 차례 연기된 착공식을 이시종 충북지사, 이상천 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현장 안전관리 계획 인증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 터파기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오르고 여름이 길어져 충북의 신기후 평년값이 상승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이 최근 30년간 기온과 강수량의 평균 낸 신기후 평년값에 따르면 도내 평균 기온은 11.6도로 이전 평년값보다 0.3도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0.6도 상승해 변화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여름은 4일 길어진 반면 봄과 가을은 1일, 겨울은 2일 짧아졌습니다. 신기후 평년값은 10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이번 발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측정값을 평균 낸 겁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충주댐 피해 대책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섭니다. 충주댐 완공 후 잦은 안개로 인한 농작물 건강 피해, 개발 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해와 관련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서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충주시의회는 세출 예산 편성을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역 상수도 구입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수자원 공사에 내지 않은 수돗물 값은 2018년부터 104억 원이 넘습니다. 충청북도와 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도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와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방식은 두 나라 바이어와의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되 현지에 샘플을 전시해 바이어들이 실물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은 중소 중견 수출 기업 15개 곳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실시되는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고사장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배치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고사장인 청주 복대중학교와 충주 충일중학교에 보건교사 3명, 경찰 4명, 소방대원 1명 등을 배치하고 방역소독과 열화상 카메라 발열 확인을 거쳐 응시자를 입장시킬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